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 팩트 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내분비腺과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내분비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A는 뇌하수체죠. 뇌하수체. 네, B는 갑상샘이네요. 네, C는 부신입니다. 콩파 바로 위에 있지요. D는 이자네요. E는 난소, 여성에게만 있습니다. F는 정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분비샘에 대한 정리를 먼저 봤고요. 두 번째,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해줬듯이 사람의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내분비샘마다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뇌하수체부터 볼까요? 간내 아래에 있는 내분비샘으로 전엽과 후엽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틀려요. 전엽 그러면 생장 호르몬하고 무슨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 자극자가 들어가면 다 전엽입니다. 그리고 이 후엽에는 이제 항인형 호르몬. 우리가 몸에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몸 밖으로 몸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뇨간에서 물을 흡수하는 호르몬이죠. 항인형 호르몬. 그리고 출산 시에 왜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입니다.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옥시토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후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생장 호르몬 잘 아십니다. 뼈와 근육에 작용을 해서 키를 자라게 하고 몸을 크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을 우리가 생장 호르몬.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죠.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에 걸리고 또 적게 나오면 난쟁이증, 외소증에 걸린다. 그런데 과다 분비됐을 때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청소년기처럼 항상 생장할 때는 그때는 거인증에 걸리지만 이제 선생님처럼 어른이 돼가지고 생장점이 다치게 되면요. 그때는 얼굴, 손, 발 이렇게 말단 부위만 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단 비대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까 자극자가 들어가면 다 선생님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얘기했어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되죠.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티록신은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시샘 자극 호르몬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소에서는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정소에서는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되는 것이죠. 항인형 호르몬입니다. 얘만 이제 후엽이죠. 옥시토신과 항인형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내 몸으로 오줌으로 빠져나가던 그 물들을 다시 몸으로 재흡수시키기 때문에 오줌 양이 적어지고 농도는 아마 진해질 거예요. 그것을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항인형 호르몬이다. 그랬습니다. 자, 갑상샘 같습니다. 티록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티록신.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이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계속 물질 대사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는 뭐 붕어 눈처럼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바제도병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너무 부족하면 괜히 몸이 피곤해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내 몸에 축적된 영양소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중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의욕도 없고 뭐 피로도 하고 뭐 우울도 하고 막 이래죠. 이것을 우리가
크레틴병이라 그래. 크레틴병. 이렇게 해서 얘는 과다했을 때 바제도병, 부족했을 때는 크레틴병 이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니까 몸이 그냥 '아 내가 식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몸이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에 갔다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부신 가겠습니다. 부신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이죠. 아드레날린. 음. 부신 속질에서 인제 교감신경을 자극을 받아서 인제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인슐린 아니죠. 글루카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또 웃긴 것은 우리가 인제 놀이동산 가거나 아니면 또 번지 점프를 하거나 하면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뛰죠. 심장박동이 촉진되기도 하고 혈압은 상승하기도 하고 네 그런 데 작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이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와요. 이것도 출장률이 거의 100% 죠. 글루카곤은 네 간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뭐 이런 경우에 혈액에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에 그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당의 형태로 분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인슐린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식후에 분비가 되면서 포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시켜 놔서 간을 빠져나가는 그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정소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차 성징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목젖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성징이라 하지 않아요? 네. 수염도 자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남성 정수에서 나온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여성도 에스트로겐, 여자의 2차 성징, 뭐 가슴이 커진다든가 피부 및 지방이 인제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하지 곡선미라 그러죠. 예 곡선미.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이에요. 또 자궁과 난자를 성숙시킵니다. 그 생리를 하게 되고 또 임신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교과서에는 잘 없어요. 1차 성징은 딱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생殖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차이, 이것을 1차 성징. 인제 2차 성징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수염이 난다든가 가슴이 발달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성숙한 남성과 여성의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네 모든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체온 조절이라든가 혈당량 조절이라든가 삼투압 증가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풀이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용 정리를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A는 뇌하수체,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E는 난소, F는 정소네요. 1번 A는 생장 호르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예, 맞는 예문입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눈다. 전엽에는 생장 호르몬과 생식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고 후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바로 항인형 호르몬과 옥시토신. 기억하시면 좋죠. 2번 B 갑상생입니다. 분비하는 호르몬. 우리 종류도 알아요. 티록신이죠.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맞는 문제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면 계속 몸이 왜소해지죠. 영양분이 다 분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온은 상승합니다. 이런 것들 생긴다 했어요. 세 번째 갑니다. C. C는 부신입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혈당량과 혈압을 높인다. 이것도 맞는 예문이네요. 부신에는 사실은 겉질과 속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질이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호르몬이 또 분비되기도 하는 중요한 내분비 셈인 것이죠. 네 번째 갑니다. D에서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랬습니다. D는 이자예요. 이자는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로 나눠요. 그 베타 세포에서 바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고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이 외에도 이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것은 글루카곤뿐만이 아니라 아까 배웠던 아드레날린 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세 가지 호르몬이 같이 협력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혈당량이 높은 게 그게 문제죠.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호르몬도 분비된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F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며 그렇습니다. 시험이 납니다. 어깨가 떡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죠. 남자 2차 성징이 나게 됩니다. 목젖이 나오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맞는 예문.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되셨죠? 다 맞추셨을 거라 믿습니다. 핵심 정의 가겠습니다. 내분비생과 호르몬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죠. 좀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잘 숙지하시고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곳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이요. 사람의 내분비세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랬네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어느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가 이제 뇌하수체에 있었고요. 생장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상샘. 갑상샘에는 사실은 티로신만 분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카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도 사실은 분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신이죠.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가 이자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분비샘마다 서로 모못을 분비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류겠죠, 그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능은 같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호르몬의 종류는 틀리지만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세 종류였습니다. 글루카곤도 있었고요. 아드레날린도 있었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었죠. 이 세 가지는 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갑니다. 간내 아래에 있는 내분비샘으로 전역과 후엽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전역과 후엽. 위치만 다를 뿐만 아니라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르다 그랬어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서 바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죠.
촉진한다. 잊지 마세요.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다음, 생시샘 자극 호르몬. 난소, 정소와 같은 생리샘에서 무엇을 분비합니까? 성호르몬이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근데 이상하게 생리샘 자극 호르몬은 잘 추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항상성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 후입에 나오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대항한다, 반대한다. 이뇨, 오줌 싸는 것을.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양을 줄이겠다. 이것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ADH 또는 뭐 바소프레신,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양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ATP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다. 나중에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겠죠. 수분량을 조절한다. 자, 갑상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티록신. 뭐를 촉진하지요? 세포 호흡, 이화작용,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죠. 부신 가겠습니다. 부신에는 이제 아드레날린. 근데 아드레날린은요, 이름이 두 가지예요. 에피네프린. 같은 말입니다. 에피네프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얘는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요.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배우셨죠? 그때 바로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이거 아드레날린이죠. 그럼 우리 신체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심장박동은 촉진되고 혈압은 상승하고 동공과 기관지는 확장되고 또 방광도 확장되고 혈관을 수축해서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뭐 이런 기능이 다 이 아드레날린이 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혈당량도 높이고요. 그리고 혈압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아져요. 쓰러져요. 예,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거죠. 이게 아드레날린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킨 거 글루카곤. 왜 혈당량이 증가하나요? 바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량을 감소하는 거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혈당량을 감소시킵니까? 글리코젠을 글리코젠으로 죄송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당 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정서 갑니다.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것들 바로 테스토스테론. 말이 좀 어렵죠. 테스토스테론. 목젖이 생겨요. 수염이 자라요. 어깨가 떡 벌어져요. 목소리가 굵어져요. 뭐 이런 것들. 난소, 에스트로겐. 네, 피부도 하얗게 만들고요. 네, 가슴도 발달시키고요. 난소도 발달시키고요. 이러한 여자 2차 성징 발현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분비생과 호르몬에 대한 핵심 정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긴 수업이 됐겠네요. 이번 강의는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